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의붓 아버지가 의붓 딸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잔인한 범죄에 친모도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전말부터 함께 보시죠. 많은 분들이 이미 인터넷으로 접하셔서 정말로 안타까워하실 그런 사건이죠. 지난 28일 광주 동부 터널의 인근 저수지에서 12살의 여중생 A양의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시신에서 신원이 특정 가능한 소지품이 나오자 의붓 아버지 김씨, 31살이에요. 31살. 야, 새파랗게 젊은 31살 의붓 아버지 김씨가 곧바로 자수를 하게 되죠. 왜 죽였냐? 경찰이 추궁하자 나를 성범죄자로 지목한 의붓 딸을 27일 오후 6시쯤 무안군 한 초등학교 근처 농로에 자동차 안에서 목줄러서 살해를 했다라고 범행을 실토했습니다. 경찰은 이 김씨 의붓 아버지를 살인 및 실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어제 오전에 이 여중생의 친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범행을 공모했다라는 혐의입니다. 직접 보시죠. 예, 함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맞습니까? 딸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미안한 생각 안 드세요? 범행 공모 인정하십니까? 딸이랑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거 아닌가요? 딸이 살해되고 있는데 지켜만 보셨습니까? 친모가 긴급 체포되면서 이 사건의 반전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더욱더 충격적인 실체가 이 범행 이면에 있었던 겁니다. 이 친모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의붓딸 살해 사건의 충격적 실체, 친모가 살해에 가담했다라는 의혹을 경찰은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살해 당일인 27일 낮에 김씨 부부가 친부의 집이 있는 A양을 만나기 위해 목포로 떠납니다. 그리고 범행 도구는 이들 부부가 이틀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온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친모인 유씨, 조금 전에 보셨죠? 공중전화로 전화를 해서 직접 딸을 부릅니다. 친모가 딸을 유인하는 거예요. A양을 차에 태우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오후 6시 의붓 아버지 김씨가 한적한 농로에 차를 세우고 내려서 아내와 자리를 바꿔 앉았다. 요 대목이 친모의 적극적 범행 가담을 뒷받침하는 팩트입니다. 아내와 자리를 바꿔 앉았다는 거예요. 아내는 운전석에 앉아있고 이 의붓 아버지가 차 안에서 A양을 잔인하게 살해를 하고 친모는 운전석에서 이 장면을 지켜본 것으로 경찰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살해를 방관한 거죠. 더 나아가 가담한 거죠. 두 번째 충격적 실체는요. 친딸을 살해한 남편이 고생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난달 27일 밤에 김 씨가 광주 집에 이제 부인과 아들을 내려준 후에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지난달 28일 새벽에 인근 저수지에 딸의 시신을 유기를 하는데 그 유기한 장소도 이 부부가 평소 드라이브로 즐기던 장소인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시신 유기 후 귀가한 이 남편에게 아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독이면서 고생했다. 이게 뭡니까? 고생했다라고 다독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친모의 질투이냐, 친모의 보복이냐,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A양의 조부모는요, 김 씨와 유 씨가 숨진 손녀를 지속적으로 학대해왔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 A양, 여중생은 최근 친아버지에게 의붓 아버지로부터 몹쓸증을 당했다라고 호소했다라는 증언도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박소윤 기자. 재혼한 남편이 자신의 친딸을 살해했는데 그 범행 현장을 지켜봤고 유인했고 고생했다고 다독였습니다. 이 친모 누굽니까? 네, 이 친모의 나이는 39살입니다. 직업은 무속인, 일명 무당이라고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직업이 무속인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네, 무당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그 살해한 딸 같은 경우에도 무당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학교를 잘 보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이 여성은
3번의 결혼을 했고 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처음에 결혼한 남편과는 사별을 했고요. 예. 두 번째 결혼, 그 첫 결혼에서 고등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결혼에서 이번에 살해한 딸을 낳았고요. 그리고 남동생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혼을 한 후에 지금 다시 세 번째 남편과 결혼을 했고 그 남편과 살인을 공모를 한 건데요. 지금 이 유가족들의 얘기에 따르면 이 여성이 살해한 그 여중생 딸과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증언을 들어보면 겨울에 집 밖으로 내보내고 때리는 등 평소에도 학대가 심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무속인인 엄마가 무속인 후계 교육을 시켰던 딸을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건데 과연 왜 죽였을까? 전문가들의 이야기 저희가 인터뷰를 해봤는데 잠시 후에 좀 들어볼 텐데 김배민 박사님, 네.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중요한 건 엄마가 직접 전화로 불러드렸다는 것. 그리고 운전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사람이 길을 거의 포기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 자리에는 13개월 정도 됐던 아기도 함께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친모가 이 아이를 불러내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의붓아버지가 살해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에는 여기에 대한 이 성폭행 미수 사건에 대한 신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고가 있었다고요? 누가 네. 신고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의붓아버지가 A양에 대해서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 하지만 그게 미수로 그쳤던 상황인 것 같고요. 이 A양 같은 경우는 친모와도 함께 지내다가 결국은 친부와도 같이 함께 지내면서 거주지를 좀 옮겨 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친부와 함께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처음에는 이 A양에게 음란 동영상을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라는 듯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신고에는 친부의 도움이 같이 함께 있었던 것이고요. 근데 경찰에서 조사를 함께 해보니까 음란 동영상을 보냈던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성추행, 특히 성폭행 미수까지 정황이 드러나게 되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들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수사가 좁혀올 것을 두려워했던 부분인지 보복에 대해서 결국은 범행을 계획했던 것 같고 이것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실질적인 계획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친부의 집으로 가 있는 상황에서 이 A양 같은 경우는 친모인 엄마가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 끔찍한 범행에 친모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가담하게 된 것인지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이고요. 가장 안타깝던 것은 신고하고 18일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이 아이를 함께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릴 수 있었던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그 학교에서 이제 곧 여행을 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더 이상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